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또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2022년 9월 20일 목요일 8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시간은 체크하시고, 근데 시간보다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리적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지금 뭐 예측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 금리 한 달 만에 그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구독자 45,2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신 분들 하루에 100원으로 이렇게 급락불안한 보시라 다양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속보가 또 뜨죠. 이렇게 연준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나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리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저희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새벽간에 6A 돌파했습니다. 일단 6A 터치 한번 해본 거 축하드리고요. 야, 바닥에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568.5 뭐 일시적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전히 상방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의 프로 차트입니다. 역시 612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자, 기술적인 건 이따가 12시 할 테니까 바로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약식으로 간단하게 쭉 훑어볼까요? 자, 0.75% 포인트 인상했다는 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됐죠.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0.75%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여전히 강한 느낌이고, 그리고 3연속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2008년 1월 이후에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금리 시대는 종료됐다.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섰다. 8월 0.75, 9월 0.75 이렇게 됐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8.3 나왔잖아요.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됐던 조치다. 자, 6월에 9.1%, 7월에 8.5,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전망보다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 아시는 거고. 뭐 다양한 쭉 이야기가 나왔다.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러 가지로 글로벌 경제 활동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결정 배경을 밝혔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요. 이따가 점도표 닷플롯도 보여드릴 텐데,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했습니다. 3.4보다 더 높아진 거죠. 0.8% 상향됐습니다. 19명 중에서 12명이 내년에 4.5% 이상으로 전망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요약식으로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두 번 11월, 12월도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4.4를 맞추기 위해서는 1.25포인트의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11월, 12월 서서히 좀 답이 나오죠. 여기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자회견 3월, 6월, 9월, 12월 3, 6, 9, 12 9월에 딱 해당됐죠. 9월 3, 6, 9, 12가 뭐냐면 어젯밤에 긴급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을 좀 길게 하는 달이에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금리 인상 규모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다. 이 좀 뭔가가 좀 묘했죠. 그래서 6A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플이요. 나와 FOMC 견해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점도표상 닷플롯을 통해서 올해 말 중간값은 1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 약간 좀 뭔가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실하기 전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12월에 11월과 12월에 두 달이 남았는데 0.75와
0.5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주식과 암호화폐, 리플 같은 이런 좀 변동성이 심한 투자처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저의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은 제 의견의 말입니다. 불확실성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2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고 2022년을 다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 투자의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앞으로 평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손실 중이 될 수도 있겠으나 평생 큰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의 지략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정말 힘든 것을 직접 책으로 학습해하고 습득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월과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석 달 남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정도 느낌에서 단기 랠리의 가능성은 저는 열려있다고. 왜냐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하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점도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표에서도 별로 그 19분이죠. 19분께서 좋은 호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단기 전략 알려드리고 중장기 전략 알려드리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기 전략은요. 지금 보세요. 지금 RSI도 좀 약간 애매한 위치예요. 이건 제가 이제 회원분들께만 알려드리지만 어쨌든 이거는 일단은 여기는 공개방송이니까 좀 무시하겠습니다. 저는 리플 같은 다시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암호화폐는 주식시장에 보세요. 주식시장은 6시간 움직입니다. 리플은 24시간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주식의 4배속이다. 4배 빠르게 움직입니다. 4배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4배 민첩성 있게 움직입니다. 4배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 좀 나는 기민하지 못한 편이다. 이게 눈치 빠르게 샥샥샥 이렇게 못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저희 리플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좋은 뜻이다 해서 뭐 올라타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있다면 초심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저라면 48시간에서 72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48시간에서 72시간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암호화폐는 주식의 4배속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변동성을 넘길 수 있다고, 충분한 아니죠. 기본적인 변동성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어떤 잔파도는 다 지나간다. 그리고 방향이 이 안에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결정됩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약간 좀 나는 기민하지 못하신 분들이시라면 기다리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봉입니다. 그 CPI 6월 CPI 9.1 나왔을 때 383원까지 내려갔어요. 3B까지 내려갔다고요. 요 근래에 있어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투자한 것 중에서 정말 극강의 공포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때 공포 탐욕 지수는 6677 바닥 중에 바닥이었고요. 공포 중에 극단적인 공포 중에 극단적인 공포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공포스러우니까. 오늘 얼마인지 볼까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오랜만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9, 23이면은 예전에 여기에 정도인 거에 비하면 나은 거예요.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 뭐 악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암호화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569원 5B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정적이다. 이때는 4A여서 조금 약간 이건 좀 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쉽게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실 것 같다. 또는 이거 극강의 공포를 만약 4A 밑으로 내려가면 공포 느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B, 3B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때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현명하신 분들은 이때 많이 샀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공포 탐욕 지수 보여주면서 6, 6, 7, 7 나흘 연속으로 한 자릿수 공포를 많이 느끼라고 했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도 온몸으로 느끼세요. 온몸으로 느끼세요. 공포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5B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6, 여러분이 원하는 6A도 한번 구경하고 왔잖아요. 6A 안녕? 그 정도면 된 겁니다. 무슨 승부를 일찍 보려고 하지 마세요. 리플은 갈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에 돌아와서 좀 단기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의 시간을 물론 여러분이 확신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굳이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죠.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떻겠느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쁠 것 없다. 나쁠 것 없다. 또 중장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25년이 장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30년이 장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향후 1년간이 뭐 장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서 기준을 세우시는데 어쨌든 길게 볼 때는 OB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중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기는 안 하겠습니다. 장기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준이 다르니까 향후 6개월 이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연말 OB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1, 2개월 정도의 단기 랠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0.75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월, 12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PI는 이제 계속 내려갈 겁니다. 당연한 논리죠. 당연한 수순이죠. 9.1에서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8.1을 기대했는데 8.3이 나왔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어제 극강의 어휘를 말씀드렸던 recession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recession, 경기 침체다 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 특별 방송은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이렇게 대처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의 전략이 있다면, 여러분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투자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코인키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진리요. 너네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없이 몸을 낮추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러나 그래도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략과 전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0시 30분 방송 때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